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CX의 제곱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그 다음에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 약간 복잡해 보이는 2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이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한번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퀄하고 나서 이 식은 AX 플러스 B라는 인수와 그다음에 CX 플러스 D라는 인수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을 배우는데 곱셈 공식은 사실은 분배 법칙만 사용하면 다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만 이 인수분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해 봅시다를 보면 자 넓이가 x의 제곱 플러스 x인 세 종류인 직사각형 6개를 사용해서 직사각형을 만든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x의 제곱이 2개가 있죠. 그러면 넓이를 따져봤을 때 자, 2x의 제곱 그 다음에 x가 3개 있으니까 플러스 3x 그 다음에 1이 하나 있죠.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은 직사각형이 되는데 여러분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죠. 자, 여러분 그 넓이라는 개념은 저번에도 이제 간단하게 선생님 기록을 해줬는데 넓이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직사각형에서만 정의가 돼요. 직사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거나 직사각형이거나. 그래서 넓이는 기본적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가로 한번 적어보세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두 수의 곱 또는 두 식의 곱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수의 곱은 가로가 세로가 주어진 두 수를 갖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가 넓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로의 길이는 지금 보니까 2x하고 다시 적어볼게요. 자, 가로의 길이 2x 플러스 1이 되겠고 세로의 길이는 x 플러스 1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잖아요.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2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두 넓이는 당연히 같겠죠. 왜냐하면 뭐 넓이의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조합만 바꿨을 뿐이잖아요. 겹친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아래 부분 다 쓸 수 있겠죠. 직사각형 6개의 넓이의 합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식으로 쓸 수 있겠고 등식으로 성립하면 이퀄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수분해인데요. 그러면 다 인수분해 되는 건 아니지만 2차식을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곱셈 공식에서 다행히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자,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곱셈 공식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한번 써볼까요? 분배 법칙만 알면 누구나 다 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다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배 법칙. 만 알면 다 돼요. 그죠? 반면에 이 역관계인 인수분해 요거는 이제 밑줄 걷고요. 노트에다 꼭 정리를 해주세요. 인수분해 공식은 자, 좀 복잡해 보이죠? 과연 이걸 어떻게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것인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ax 플러스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 식을 차례대로 쓰지 않고 위아래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위아래 ax 플러스 b. 자, 아래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c x 플러스 d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최고차항인 aC라는 것은 당연히 x의 개수, x의 1차식의 개수 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 어떨까요? 상수항 bd라는 것은 당연히 상수항끼리 곱이 되겠죠. 이건 분명한 거예요. 자명한 거고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1차항의 개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1차항의 개수. 다시 말해서 AD 플러스 BC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문제인데 자, 이것은 어떤 식이냐면 1차항이 되기 위해서는 요 x의 개수는 a와 아래쪽에 상수항과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곱합니다.
마찬가지로 1차항이 되기 위해서는 x의 개수는 c와 그 다음에 상수항이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곱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곱셈을 위아래로 쓰니까 어떻게 곱해서 1차항을 만드는 것인가, x의 1차항을 만들 것인가 알 수 있죠. 곱한 결과를 쓰면 a와 d를 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 d. 그 다음에 b와 c를 곱하니까 플러스 b, c.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x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둘 다 x의 개수인 걸 알 수 있겠죠. 이 방법을 계속 이용합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네모안의 내용도 적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필기해 준 것도 꼭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7x 플러스 3을 인수분해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방법이 오른쪽의 표와 같이 이거를 이제 뭐 얘는 2가 ac가 되겠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ad 플러스 bc가 7이 되겠고 쌍수항이 bd가 3이 된다. 요것이 그닥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 아래쪽에 보면 2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이 만약에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된다면 4개의 정수 abc에 대해서 이 값은 ax 플러스 b와 cx 플러스 d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전개했을 때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별표하고요. 개수 비교법이라고 써주세요. 개수 비교법. 개수 비교법은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 달라요. 자, 여기서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걸 전개했을 때 이 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표에서 x의 제곱의 개수 ac와 2가 같고 그 다음에 ad와 ad 플러스 bc가 7과 같고 그 다음에 bd가 3이 같은데 이걸 만족한 abcd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수 비교법은 그렇게 인수분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듯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는 이 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별표를 해놓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그러니까 인수분해에서 x의 개수가 되는 거죠. x의 개수 ad 플러스 bc를 만드는 방법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위아래로 곱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래서 근데 이건 시행착오가 좀 따라야 됩니다. 뭐냐면 곱해서 2가 되는 수가 1 곱하기 그 다음에 1 곱하기 하나로 해놓고 그 다음에 곱해서 3이 되는 수는 1 곱하기 3도 있고 3 곱하기 1도 있고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1 곱도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도 있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한 결과 자, 1 곱하기 3은 3 2 곱하기 1은 2 해서 이거를 더하는 거예요. 플러스 5가 나왔네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건 7이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1, 2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만 어차피 곱해 3이 되는 거는 3 곱하기 1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1 곱하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3, 6. 그래서 열심히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7이 나왔네요. 1차항의 개수가 7이 되는 것이 이거다.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앞에 있는 수는 x의 개수였습니다. x였죠. 그리고 플러스가 생략된 거죠. 그러면 위의 식 곱하기 아래 식이 돼가지고 이거는 어떤 과정이 되냐면 인수분해 이퀄 x 플러스 3이라는 1차식과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나요? 예. 나머지 시행착오는 반드시 겪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꼭 겪어야 되나요? 나중에는 연습이 많이 되면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이렇게 답을 찾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볼까요? 다항식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인수분해하라는데 대각선으로 곱해서 x의 개수를 찾는 방법을 연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의 표 여기 핵심이에요. 여기 개수가 2입니다. x의 제곱의 개수가 2죠.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자, x의 제곱의 개수가 2죠. 그러면 2라는 거는 소수니까 1 곱하기 2밖에 없죠. 그러니까 x의 제곱에서는 그대로 하나로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3인데 상수항 당연히 상수항도 소수네요. 이런 경우는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3인데 곱해서 3이 되는 수는 1 곱하기 3,
뭐 3 곱하기 1,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이 될 수도 있는데 요 어디서 힌트를 얻냐면 x 곱한 결과 x의 개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둘 다 요 식이 마이너스가 돼야지만 합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렇게 힌트를 얻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각선으로 일단 곱해보는 거예요. 자, 1 곱하기 3,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수를 플러스를 해보는 겁니다. 플러스.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5가 됐어요. 맞네요. 자, 그러면 나중에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x가 생략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 이 곱이 된다. 그리고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x 마이너스 1과 2x 마이너스 3이 곱이 된다. 알겠죠? 처음에는 이게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밑에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죠. 여러분 7번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풀이 시간을 따로 안 줍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동영상을 멈춤을 하고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4번은 노트에다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은. 여기서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인데요. 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자, 1번입니다. 나는 1 곱하기 1 한번 써보겠다. 여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좀 헷갈리면 여기 x를 생략하지 말고 그냥 써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어도 된다고 그랬죠. 곱해서 2가 되는 상수항인데 플러스예요. 1차항이. 그런 얘기는 둘 다 플러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 2로 쓸 것이냐. 만약에 1과 2로 쓰게 되면 어때요? 이거를 대각선으로 곱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곱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2가 되게 4가 돼서 5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시행착오는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요. 자, 이번에는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난 2와 1로 쓰겠다.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이퀄하고 4가 됩니다. 4x. 그 다음에 이퀄하고 곱해서 x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 5x. 만족하네요. 5x 맞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쓴 다음에 자, 이퀄하고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의 곱이다 라고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자, 연습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2번 위에다 쓸게요. 곱해서 3이 되겠고 곱해서 6이 됩니다. 이렇게 6은 인수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 그거 주목하고요. 그래도 힌트가 있어요. 합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6은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 곱하기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x의 개수가 3이니까 1, 3으로 그냥 써줘요. 자, 1, 3 얘는 변동하지 마세요. 뭐 x는 안 쓸게요. 이번엔 그러면 그 다음에 6은 1 곱하기 6 있는데 1 곱하기 6은 왠지 안 될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 이건 왠지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 마이너스 11이 되기 위해서 자, 3 곱하기 2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헷갈리면 만약에 x의 개수를 그냥 x를 써줘요. 이렇게 아예. 그러면 혼동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대각선들 한번 곱해볼까요? 자, 이렇게 곱하고요.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쓰니까 이퀄 마이너스 9 x 이퀄 마이너스 2 x 그러면 얘를 더하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11x 만족하네요. 그죠? 11 찾은 거죠.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곱셈을 두 식의 곱으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차례대로 x 마이너스 3 곱하기 3x 마이너스 2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3번도 한번 볼까요? 3번은 곱해서 6. 이제 이번에는 그 x의 제곱의 개수가 6이 되겠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3. 둘 중에 하나 소수인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7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을 16으로 그대로 쓴다면 3은 1, 3, 3, 1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7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2와 3이 곱이다. 어차피 이제 곱해서 플러스가 되니까 둘 다 플러스라고 써도 됩니다.
상수항에서 부호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합이 플러스 7이 돼야 돼요. 그러면 7은 9 빼기 2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 곱하기 1로 써보자. 1로 써보자 이렇게. 그리고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어디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느냐? 합한 결과가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가 큰 수가 플러스가 되겠고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x 써도 되고요. x 써도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한 결과를 써주니까 자, 위의 식은 9x, 아래 식은 마이너스 2x. 오늘따라 유독이 더 안 써지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과적으로 7x가 되죠? 여러분, 7x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자, 이퀄 하고요. 2x 지우고 다 쓸게요.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자, 4번 노트에다 풀라고 그랬죠. 자, 이건 이제 여기서 상수항이 꼭 숫자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y여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상관없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자, 먼저 4를 1 곱하기 4로 할지 2 곱하기 2로 할지 표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12는 약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결과를 바로 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1 곱하기 그러니까 x 곱하기 4x 라고 쓸게요. 4x. 그 다음에 10이라는 것은 대각선으로 곱해서 여기서 보세요. 대각선으로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3xy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2의 소인수 중에서 어떻게 곱을 하면 두 수의 대각선의 곱이 합이 마이너스 13xy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4와 3이에요. 일단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가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는 곱하면 여기는 y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6 일단 써지네요. x, y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3 x, y가 돼요. 그럼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자, 더한 결과가 그죠? 마이너스 13 오늘따라 유독이 더 안 써지네요. x, y 천천히 쓸게요. 맞죠?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퀄 하고요. x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4x 플러스 3y 이렇게. 알겠죠?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는 없습니다. 시행착오 겪는 건데 선생님은 시간 관계상 시행착오 없이 그냥 바로 계산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추론을 볼게요. 다항식이 곱셈의 전개를 거꾸로 하면 인수분해. 자,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가 서로 역관계에 있다는 거죠.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거꾸로 하면 곱셈 공식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와 같이 같은 관계, 역관계 한번 적어볼까요? 역관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역관계를 성립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 하나만 적어보세요. 약수와 배수예요. 약수와 배수. 약수와 배수. 예를 들어서 이거 있죠. 뭐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2x 하고요. 3은 15의 약수죠. 3은 15의 약수라고 쓸 수 있죠. 반면에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15는 3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수. 역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예만 간단히 하나 적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함께하는 수학인데요. 작은 곰자리를 만들어 보라는 건데 여기서 1번, 2번, 3번을 인수분해하라는 거예요. 인수분해. 그러니까 1번 인수분해, 2번 인수분해, 뭐 3번 인수분해를 해보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결론만 써줄게요. 여기다.
자, 1번은 equal 하고요.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 예,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완전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밑에다 써볼까요? 2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됐죠?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은, 자, 밑에다 쓸게요, 이것도.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자, 이 결과를 한번 이어주는 겁니다. 이어주면 과연 어떤 모양이 될까인데요. 이어줘 보세요. 여기 꼬리부터 이런 식으로다가 그 다음에 2x-3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이어주면 이게 바로 이제 작은 곰자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라는 수학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특정 자리, 그러니까 12자리나 1위 자리에 특정 수가 나오는 그런 수를 만드는 건데요. 오른쪽 끝의 두 자릿수가 25인 두 수.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수들을 서로 곱하는 거예요. 곱한 결과 보니까 곱한 결과도 오른쪽 두 자릿수 25가 되더라. 요거를 찾으라는 건데요. 요거는 결론적으로 하나만 예를 적어도 되니까 한번 적어만 놓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런 수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뭐냐면 100a 플러스 76. 그러니까 끝에 두 자리가 오른쪽 끝자리가 76인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a 플러스 76. 요만 적어주세요. 이걸 전개하게 되면 끝자리가 76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전개해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